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번 수업은 산에서 한번 해볼까요? 지난번에 바다편도 꽤나 좋았다고들 하는데 이곳은 그 혜진 스님하고 같이 걷기 명상을 하기 위해서 개발해 놓은 그 비슬산에 있는 걷기 명상 코스예요. 비교적 한산하고 조용한 것이 나중에 우리도 먼저 시간을 내서 한번 걷기 명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서 우리가 한 10회 이상 진행했던 것 같아요. 자,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음의 본질, 즉 실상의 나를 보려면 장애 요소를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 장애 요소를 극복할 수 있을까? 오늘은 그 대안을 나누는 시간입니다. 먼저 장애 요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아는 것이 먼저겠죠. 본래 마음은 텅 비고 고요하다. 이것은 정답이죠. 하지만 왜 텅 비고 고요함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없을까요? 장애 요소들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곳에 있죠. 우리가 일반 의식으로 근처에 갈 수도 없어요. 그럼 의식을 돌려서 한 무의식을 해체해 봅시다.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?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의식입니다. 하지만 그 생각의 근거, 판단의 근거, 그 근거는 무의식 또는 뭐 저장의식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도 하고 있는데, 즉 내가 나라고 아는 그 자아, 그 자아의 정체는 이전 내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 또는 뭐 학습했던 어떤 기억들,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을 하는데, 이러한 것들은 지금 나 스스로 인식할 수 없는 영역에 있습니다. 더군다나 어떤 유전적인 정보로 판단을 하는 것 또는 어떤 까르마 또 영적인 정보, 이러한 내재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것이죠. 하지만 우리 이것이 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아성의 어떤 근거가 됩니다. 어떤 사물을 보고 판단할 때도 그 판단의 근거가 되죠. 우리가 어떠한 것이 이것은 좋은 것이야 또는 옳은 것이야 라고 판단을 내렸을 때 그 왜 좋은지를 끊임없이 캐 물어보면 결국은 그냥 좋아, 나도 몰라, 뭐 좋은데 이유 있어? 라는 말로 대답하기도 하는데, 사실이 그렇습니다. 내가 인식할 수 없는 영역에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나는 판단을 하게 되죠. 또한 이렇게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들은 어떤 나의 의지로 형성됐다기보다는 대타자를 통하여 학습되고 경험, 체험 등 어떤 그런 영향을 받은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. 하지만 이 자체를 자아, 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. 어떤 자아성, 즉 에고의 근거가 될 수는 있죠. 하지만 에고의 씨앗은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아직 에고는 아닙니다. 자아는 아닙니다. 조금 더 쉽게 비유하자면 저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저의 고향은 집성촌입니다. 그래서 어려서부터 윗 어른들의 어떤 행동, 양식, 성향을 보고 자랐습니다. 뭐 양반가라 그런지 가풍이 매우 고집스럽고 강인한 성품들로 옳다고 한번 생각하면 절대 굽히는 일이 없는 그런 성향들을 갖고 계셨어요. 명절 차례를 마치고 음복할 때면 항상 누군가는 언성이 높아지고 다툼이 생기고
뭐 결국은 뭐 상다리가 부러지는 일도 허다했는데, 참고로 지금도 당일, 명절의 당일날 우리가 4번의 차례상을 대합니다. 내 집을 돌아가면서 4번의 차례상을 대하는데, 할아버지 항렬 때 어른께서도 뭐 그러했고요. 엄청 시끄러웠고요. 항상 다퉜고요. 또 아버님 항렬 때도 비교적 조금 덜 하기는 했는데 뭐 비슷했어요. 근데 어느 순간 우리 항렬 때에 또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화들짝 놀란 일이 있는데, 제가 뭐 형님들하고 어른들과 같이 그렇게 다투고 있더란 말이죠. 과거에 어른들의 그런 행위를 보면서 제가 진절머리를 쳤는데, 저도 모르게 어른들의 행동을 제가 답습하고 있었던 거예요. 노름꾼 아들은 뭐 노름꾼 되기 쉽고, 바람꾼 아들은 제비되기 쉽고, 뭐 싸움꾼 아들은 주먹쟁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,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답습을 하고 있었습니다. 물론 저는 그 고약한 성질머리를 알아차리고 난 후에는 좀 많이 변했어요. 그래서 고향 형님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, 야, 너는 우리 피 아니야? 고집 안 부린다고.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뭐 칭찬으로 여깁니다. 다들 그렇게 좀 독특하고 안 좋은 성향들을, 밑에 안 좋은 성향들을 싫어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닮아갑니다. 참 깝깝하죠. 이렇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무의식 속의 마음 정보, 그것들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있었던 거예요. 이러한 것을 자각하는 순간 뭐 한 50%는 극복할 수 있어요. 구태여 내가 변해야지 애를 안 써도 아는 그 자체만으로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. 일단 그런 모습을 자각했다면 좀 깝깝하죠. 이 영상을 보면서 먼저 마음을 한번 식혀보세요. 계곡 참 좋죠. 그렇다면 우리가 옳다는 생각과 판단을 내릴 때 어떤 무의식이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? 판단을 이끄는 무의식의 마음 정보, 즉 경험 정보, 체험 정보, 학습 정보, 기억 또는 DNA, 까르마, 영적 정보,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, 그러한 것들과 현재 내가 놓여 있는 조건, 그것이 믹스돼서 생각과 판단을 내립니다. 하지만 그 현대 놓여져 있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 정보는 제각기 다르죠. 아마 온전하게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. 쌍둥이라 할지라도 다를 거예요. 이것이 개개인의 갖고 있는 입장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본인이 놓여진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제각기 판단은 달라집니다. 예를 들면 종교적인 어떤 신념의 입장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. 또는 정치적인 입장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. 어떤 이익의 입장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어떤 국익의 입장 차이, 남녀 이상의 이성적인 어떤 입장 차이도 있을 수 있죠. 이렇게 놓여진 다양한 입장에 따라서 자기 입장에서 옳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.
또 그렇다면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그 판단이 옳지 않은 것일까요?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. 다시 얘기하지만 항상 내 입장에서는 내가 옳습니다. 이것은 다른 입장에 놓인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자기 입장을 관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생각 판단을 내릴 때 내리는 것에 의한 어떤 마음의 걸림이 있을 때는 그 첫 번째 대안은 입장이 다른 것은 다른 것으로 이해하는 것, 다른 것을 다른 걸로 보는 것입니다.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 그도 그럴만 했고 나도 또 그럴만 했습니다. 제가 우리는 다름을 가지고 서로의 옳음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동지일 수도 있습니다.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넘어설 수 있는 장애도 있지만 그래도 밑도 끝도 없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잡념들, 망상들 당연한 일이에요. 어떻게 대처할까요? 또 한 가지 대안은 매우 진솔하고 타당한 대안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. 그 이전에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.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. 그것이 무엇일까요? 지금 여러분 생각을 단톡방에 한번 올려봅시다. 그 대안을 가지고 여러분의 답을 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을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좀 시간이 촉박하네요. 잠깐이라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다. 그것이 무엇일까? 답이 나왔습니까? 정답은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.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. 좀 재밌죠? 예. 우리가 어떤 것을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때 이것은 이미 변화하였습니다. 이것은 물리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죠. 그 대상이 나라고 할지라도 나라고 결론 지었던 순간과 지금 나는 이미 변화한 다른 나입니다. 생각도 변했고요. 형태도 변했고요. 또 눈에 보여지는 저기 저 산, 그죠? 저 산도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저 산이 고정되어 있는 것 같죠? 산의 선이 그대로 있잖아요. 그죠?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도 변하고요. 순간순간 변합니다. 또 외부적으로도 고정된 듯 싶어요. 지금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갖다 대서 가만히 있는 순간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나의 생각일 뿐이에요.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는 엄청난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. 하여 우리가 이 나무를 이렇게 볼 때 이것이 정지되었다라고 우리는 느껴지고 생각되어지지만 이 정지는 흐름 속에 정지되어 있는 것이죠.
그래서 일체 모든 것이 변화 속에 놓여 있죠. 사실 우리가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또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. 그래서 가장 진솔한 답은 오직 모를 뿐입니다. 오직 모를 뿐입니다. 오직 모를 뿐입니다. 이 법계가는 마음의 본질, 실상의 나를 체험할 수 있는 엄청난 큰 대안이 됩니다. 필살기가 됩니다. 저도 이 법계관을 가지고 삼매에 이르는 공부를 했습니다. 이 법계관은 제게 공부를 이끌어 주신 스님의 그 은사 스님이 이루신 공부이기도 합니다. 제가 이 법계관을 가지고 명상을 할 때 삼매의 어떤 깊은 체험도 있었어요. 뭐 깜짝 놀랄 정도로 진짜 텅 비고 고요함 속에 놓여 있어 왔고요. 또 삼매에 조금 더 능숙해지기도 했고요. 진짜 실상의 나를 대하는데 엄청나게 큰 어떤 무기가 되었는데 좋은 만큼 또 부작용도 있었어요. 제가 출가자라면 뭐 부작용이라고 할 게 없는데 저는 뭐 속인이잖아요. 말 그대로 이제 생활인인데, 그래서 명상을 할 때는 너무나 좋은데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. 그래서 생활 중에 아이고 미끄러졌네. 예, 매 순간순간 생각을 일으켜야 되잖아요. 그래야 생활에 바로바로 대응을 할 것인데 이게 생각 한번 일으키기가 너무도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 스스로 뭐 엄청 불편했습니다. 그래서 이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 스님하고 많이 토론을 하고, 스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단지 모를 뿐입니다. 단지 모를 뿐. 단지 모를 뿐은 마음의 본질, 즉 실상의 나를 체험하는데 있어서 장애 요소를 이겨내는데 무엇보다 좋은 필살기입니다. 그러면 텅 빔을 보고 고요함을 체험하고 실상의 나, 마음의 본질을 보는 것이 명상에 있어서 엄청 중요하고 큰 기쁨입니다. 하지만 그것이 공부의 끝일까요? 물론 과거에는 그것이 어떤 명상의 궁극적 방편이기도 했어요. 끝이기도 했어요. 그리고 현재도 그렇게 그것을 목표 삼아서 수행하시는 분들도 있지만, 하지만 마음의 본질을 보는 것은, 즉 실상의 나를 체험하는 것, 또는 견성하는 것, 또는 삼매를 증득하는 것, 뭐 여러 가지 얘기로 말로써 얘기를 하는데, 이 단계는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입니다. 물론 이 단계를 증득하기 전과 증득한 후에 차원은 달라집니다.
뭐 쉽게 얘기하면 텅 비고 고요함을 진짜 체험 따라서 다른데, 깊게 체험하면 깜짝 놀랄 정도도 있고요. 그리고 뭐 한 10%가 체험된 것 같아 할 수도 있는데, 어쨌든 체험이 있은 후에는 무엇인가 명백하게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. 만약에 깊게 체험을 했다면 그 체험을 한 말로서 표현해봐라 하면은, 그때 말의 표현은 좀 다르겠지만 내용은 누구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. 이것이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근거예요. 이 체험을 먼저 하신 선배님들의 어떤 뒤를 쫓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. 여러분도 마음의 본질, 실상의 나, 텅 비고 고요함을 체험할 수 있기를 제가 기원하고요. 체험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나눠봅시다.